건축 계약을 하시게 되면 집 전체에 대한 설계 도면을 받으시는데요. 이때 건축 책임자와 외부 모습과 관계되는 외장재 쪽으로만 상의를 하시고 내부 공간 크기에 대해서는 좀 작다, 크다 이 정도면 되겠네 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크게는 고민들을 안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도면상의 수치는 벽 센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치에서 200이라는 숫자를 빼주셔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도면에 3200이라고 적혀 있으면 완공 후에는 내부가 3000이 되겠죠. 이렇게 뺀 수치에서 수치상의 가구 배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집은 한 번 지으면 평생을 사실 수도 있는 곳인데요. 완공 후에 가구 배치를 하는데 단 10cm 때문에 가구가 안 들어가거나 가구와 가구의 사이가 좁아서 불편하다면 그 집에 사시는 동안은 그 불편함은 감수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킹사이즈 침대 옆 크기가 1800이고 붙박이장이 벽에서 700mm를 돌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덜하기 위해서는 사이 공간이 최소한 600mm는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사이즈는 도면상으로는 3300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도면대로 완공이 된다면 단 10cm 차이로 붙박이장을 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의자의 간격들을 고려해서 수치를 조정하셔야 하고요. 주방에서도 요즘은 냉장고를 서너 대씩 두고 사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공간 검토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받으시면 너무 외장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부 공간에 수치상으로 가구 배치를 해 보신 후에 넘치는 공간은 빼주고 부족한 공간은 더해주는 도면 수정 작업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2층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오수 하수 배관은 기초 토목 시의 정확한 계산값에 의해서 1층 벽체 사이로 이 배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시공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또한 2층 화장실 오수 하수 배관에서 이 배관까지 연결하는 시공을 할 때에는 절대로 장선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곳보다 구조적으로 더욱 완벽해야 하는 곳이 2층 화장실 바닥이죠. 아주 작은 구조적 결함에도 방수가 깨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에서 1층 화장실의 천정 고가 낮게 시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목조주택의 설계에 있어서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이 위아래로 있도록 설계를 하거나 1층부는 보일러실이나 창고를 위치시켜서 고가 낮더라도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주지 않게 설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요즘은 현장 총책임자 없이 각각의 시공 분야의 팀들이 들어와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종종 목조주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설비팀에서 들어와서 장선을 파거나 구멍을 뚫어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화장실 변기 배관의 시공에 있어서 한 가지 생략하고 안 하는 시공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펌프 배관입니다. 1층 화장실과 2층 화장실 사이의 진공을 없애주는 배관인데요. 한 층에서 물을 내리면 다른 한 층 화장실 변기에서 침전된 이물질과 함께 물이 꿀렁하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현상은 배관 사이에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진공을 없애주는 배관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비팀에 요청을 하십시오. 다 알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조상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목조주택에 있어서도 절대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냉수의 배관인데요. 목조주택 초창기에는 목조주택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기존의 설비 자체를 엑셀 파이프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부속으로 연결하는 가지치기 배관을 주로 했기 때문에 목조주택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온냉수 배관에 있어서 가장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속 연결 부위인데요. 따라서 1세대 목조주택들은 최근 들어 이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를 떠나서 저희 시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타 현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이 시공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저희는 1대1 다이렉트 연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냉수 수도꼭지가 12개이고 온수 수도꼭지가 9개라면 보일러실에서는 21라인의 배관을 빼주는 것이죠. 저희는 PB 배관이라는 자재로 시공을 하고 있고요. 이 PB 배관을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기 배관을 시공할 때 사용하는 주름관에 이 PB 배관을 넣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일러실에서 개별 수도꼭지 배출구까지 하나하나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만에 하나 추후에 배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름관 속의 공간에 이 배관이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을 깨지 않고도 이 배관의 교체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만에 하나고요. 배관 자체를 주름관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방 위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이나 방통 시공에 의해 발생하는 콘크리트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기 때문에 외부로 인한 배관의 손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보일러실에서 분배기로 연결되는 스테인리스 주름관도 마찬가지 방식이고요. 저희 팀에서 직접 설비 시공을 하는 것을 모르고 가끔 설비를 맡겨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와 같은 시공법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금방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시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다른 수도꼭지에서 물을 사용을 하면 현재 내가 사용하는 물의 수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수도꼭지죠. 해바라기 샤워기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즘 전체 건축을 의뢰를 하면 일부 업자분들께서는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저가의 중국산 수전으로 시공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이야 버티겠지만 분명 오래지 않아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수전에 있어서 세계적인 상표로는 한샤나 두라빅 같은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고가이다 보니 좀 문제가 있고요. 인지도 측면에서 많이 알려진 상표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질이 올라가고 많이 고급화되어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새집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보여주기 하냐고 저를 욕하시더라도 수전에 대해 추천을 드린다면 다른 화장실은 동서와 같은 국내 수전을 사용하시더라도 메인 화장실만큼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자 없는 주택을 위해서 수전이나 타일 선택에 있어서는 직접 매장에서 컨택을 하겠다고 계약 시에 명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목조주택의 그 어떤 시공에 있어서도 장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설비 매관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기 배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x2 일부를 사용하는데 그 작은 구멍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배선은 직선을 이루는 형태로 장선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취약한 선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구멍만 뚫으면 모르겠지만 전체 배선을 위해서는 많은 구멍이 뚫리게 되죠. 저희는 천정 시공을 할 때 천정 밑으로 다루기를 시공한다고 장선 시공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집의 구조 보강에도 큰 역할을 하지만 전기 배관의 설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장선 시공편에서 설명드린 대로 장선 밑으로 다루기를 시공을 하고 그 밑으로 석고 마감을 한다면 중간에 28mm의 공간이 확보되어집니다. 이 공간을 통해 전기 배관이 지나가므로 장선을 손상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최대한 장선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시공팀에게도 충분히 그 위험성을 설명드리기 바랍니다. 주택이 거의 완공에 가까워짐에 따라 도배와 페인팅을 하고 이제 콘센트와 스위치 같은 전기기구를 설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흰색 스위치와 흰색 콘센트입니다.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N클래식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디자인적으로 차별화된 콘센트와 스위치를 생산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회사가 없어졌는지 안 보이네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은 꽤 많은 업체에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독특한 컬러의 콘센트와 스위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기기구는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 거의 20-30년은 교체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방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 전체 시공비를 생각한다면 한 2, 30만 원 정도는 비쌀 듯 한데요. 그 가격 이상으로 충분한 값어치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꼭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콘센트는 한 벽에 하나 이상의 콘센트를 시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워낙 많고 다양한 전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콘센트가 적으면 생활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불편함을 떠나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길게 전기선을 늘어 놓는다면 또 이것만큼 보기 싫고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네요. 집 설계 시에 미리 에어컨이나 벽걸이 선풍기 또는 디자인 벽시계가 걸릴 부분을 계획하셔서 이 계획한 곳에, 그러니까 거의 벽체 상부 쪽이 되겠죠? 이 벽체 상부 쪽으로도 콘센트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미관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 시공팀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콘센트 추가해 주세요, 저기 콘센트 추가해 주세요, 뭐 이쁜 걸로 해주세요 한다면 시공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싸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 시에 반드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타 시공자분들께서 저에게 목조주택 목수가 맞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민두리식 구조까지의 기초 한옥부터 목조주택 구조, 설비, 배관, 인테리어까지 직접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제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안심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고달프네요. 이것도 병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벽의 보강과 시공, 그리고 집 전체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